송원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DNA부터 남다른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이야기. 존재만으로 전설이 돼버린 그들의 남다른 촉을 알아보는 시간, 이기는 전략 촉. 자, 신영일 아나운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쓰겠어요. 예, 소고기, 돼지고기도 참 좋은데 특히 요즘에는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고기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닭고기가 최고죠. 그럼요. 닭고기가 최고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치킨은 뭐 치느님이라고 불리잖아요. 자,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13.6kg이라고 하니까 뭐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자 뭐 닭고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밑밥을 쭉 가는 거 보니까 네네. 오늘 기업이 닭고기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군요. 정답입니다. 네. 자, 닭에 관한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있는 기업, 육계 계열화 선도기업 체리브로의 김인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닭고기 전문기업 체리브로 회장 김인식입니다. 네. 닭에 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기업 체리브로. 원종계부터 병아리, 부화, 사육, 사육에 필요한 사료.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6개의 수직 계열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 체리브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장을 선도. 연매출 3,600억 원,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 3위 달성. 공존, 공영, 상생의 경영 철학과 그룹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27년간 체리브로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인식 회장. 6개 계열화 외길 인생. 체리브로 김인식 회장의 성공촉이 공개된다.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에요. 와우. 체리브로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체리브로 그러면 먼저 체리, 과일이 등장하잖아요. 왜 회사 이름을 체리브로라고 지으셨나요? 체리라 한다 하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일 이름이죠. 네. 맛있고 향기롭고 그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리를 땄고 또 브로라는 이름은 닭고기를 브로일러라고 합니다. 체리와 브로일러의 브로. 그래서 맛있고 향기로운 닭고기 만들고 싶다. 그런 뜻으로 체리브로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체리브로가 정말 이렇게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모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홍보를 좀 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 저희 체리브로에서 생산되는 닭은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게 하루에 30만 마리가 나오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여름 한철 같은 데는 50만 마리. 예. 그 중에서 35%가량이 자체 내부 채널에서 판매됩니다. 저희가 25%는 학교 급식 들어가고요. 예. 또 25% 정도는 시장 도매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박스 단위로 들어가죠. 예. 실제 들어간 것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15% 정도만이 마트든지 B2C로 가기 때문에 저희 생산된 것 지극히 일부만이 일부 마켓,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좀 낯선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제 알았네요. 네. 그런데 이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체리브로 계열사 병아리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실제 닭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병아리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건강한 병아리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아마 국내에서 우리가 제일 잘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장, 종개장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농장을 대기업이 직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신 있고 좋은 병아리 이걸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죠. 여기서 약간 전문 용어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6개 수직 계열화. 자, 약간 추론을 해보자면 자, 6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닭고기를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탑 쌓듯이 쌓는 거예요. 아닌가? 왜 싸요? 모르겠어요. 수직이라고 하시니까. 하긴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여기 계열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닭 개자예요. 그렇겠죠. 네. 맞죠? 육개에서는 개자는 닭개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열화라고 세우는 거죠. 하면 쭉 이렇게 사설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 이제 계열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닭의 어미에서부터 할아버지부터 키워가지고
사육해서 키우고 그걸 키우는데 사료가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한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 소비자까지 가도록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한 개 기업. 이걸 6개 계열화 기업이라 하고요. 이 사업을 6개 계열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인식 회장님의 인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오랜만에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예. 제일 눈에 띄는 게 맨 위에 S대 축산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졸업하시고 취업이 아니라 그 사료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목포가 호남선의 종점이었고요. 예. 모든 공부를 집산지였습니다. 그때 목포에서 올려보내는 쌀이 용산의 시세를 좌우한단 말을 했었으니까 아하. 그만큼 곡물의 부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충분히 뭐 사업이 되겠다. 그때 또가 68년도인데 67년도에 우리나라에 옥수수, 미국 잉여 농산물이 사료용으로 대량 들어왔죠. 그래서 그 옥수수와 함께 이 부산물을 엮은다가면 예. 좋은 사료가 되고 또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됐죠. 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사료 장사는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포에 도매상이 2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저였고요. 아하. 그리고 27살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제주까지도 이야. 이제 팔고 그랬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잘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3년 만에 장사를 접으셨어요. 그렇게 잘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좀 그 도매업하고 이런 쪽에 자부심도 가지고 했는데 예. 집안은 이제 반대가 있었죠. 아. 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물을 많이 하니까 네. 쌀겨 이런 거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짊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 허옇게 뒤집어 쓰고 예. 그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안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고 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서울엔 동물약품하고 백신 회사에 취직을 했었죠. 예. 그때 나이가 됐는데 장사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영업부장을 시켜줘가지고 쌀을면은 영업부장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 다양한 일을 쭉 하시다가 1991년에 딱 50세 되던 해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신호등을 예. 제가 이 노란불을 과연? 눌러야겠네요. 아, 노란불 누르셨어요? 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예. 제가 그때가 82년도에 주미원의 사료사업 본부장으로 갔습니다. 84년도 2년 지나서 돼지 계열화 사업,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였죠. 돼지 키우는 게 4만 마리를 키웠고 도축장이 있었고 축산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육가공 공장, 어떤 그 사료 공장까지 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91년도에는 거기 대표이사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6개까지 한다 하면 소하고 돼지가 있어요. 6개까지 한다 하면은 저 생각으로는 축산 콤비나트, 축산업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 사료 공장도 있고 4개의 사료 공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간다 가면 콤비나트 완성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좀 반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수가 틀어졌죠. 그래서 이대로 포기하는 아까워서 이제 제가 독립해보자. 그래, 이왕 기대인 거 내가 독립해서 직접 하지 뭐. 젊었을 때는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뭐 그렇죠. 다시 일어서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대면 그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아,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가족의 반대라든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집사람이 한 3번인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후회하지 않냐고는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데 있다가 예.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살 텐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후회되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후회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네. 그래요. 아마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믿었던가 봐요. 네. 약간의 그 한숨 섞인 그래 이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랬을까.
실제 저희 그래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집사람한테 결혼하면서 그랬어요. 사업한다가 못하게 해라. 오. 그렇게까지 아주 해서 예. 집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 노상했었죠. 예. 후회하지 않는 이야기만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못하게 했는데 하는 예. 이야기 토는 달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93년에 도계장을 또 준공하시고 2년 만에 종계장과 부화장까지 준공을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업이 뭐 좀 잘 되셨나 봐요. 잘 됐다기보다도 실제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도계장을 지어놓고 뭐 내가 가서 지금 뭐 병아리고 뭐 할 수가 없죠. 농장도 없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탁 도계라고 해서 네. 닭을 키우고 장사하는 분들이 닭을 잡아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닭을 잡아주면 한 마리당 150원 받고 하는 거. 이제 그걸 했죠. 예, 근데 대부분 밤에 해야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닭을 배달해야 하니까 밤에 이제 하는데 이 밤에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에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 뭐 공장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이제 관둬버렸죠. 아유, 안 되겠다. 아, 밤에 하던 작업을요? 네. 그럼 독의 물량이 확 줄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몇 마리? 2만 마리 정도까지 해서 그런 대로 운영할 만하다 했는데 예. 밤에 안 한다고 통보하니까 3천 마리가 확 줄더라고요. 야, 거의 10분의 1이네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손해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네? 막연하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본래 하고자 했던 닭의 사육 하자. 그래가지고 농가하고도 몇 농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농가 이야기하고 병아리도 좀 사고 사료도 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정된 범위 내에 사가지고 키우고 그걸 가서 이제 가공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한 수 네.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촉이 또 발동을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시 이력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 2002년에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인수하셨어요. 어허, 장모님 손맛이 살아있다는 혹시 처갓집 양념치킨 맞죠? 예, 맞습니다. 이야, 이게 거의 요즘 양념치킨, 치킨 브랜드의 조상님격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처갓집의 경영에 크게 관여를 직접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계열화 사업을 완성하는데 이제 필요한 업무들이 많아서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제 전문 경영인 그분한테 이제 다 맡기고 저는 딱 이제 몇 가지만 주문했어요. 네. 체리브로 다 쓰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료보다만 쓰도록. 그렇죠. 그리고 본사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을 갖추고 하자. 닭을 우리 이제 공급을 하고 닭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요, 사업을. 그리고 또 가맹점 중에서 매출 순위가 가장 낮은 30% 거기를 우선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평균 선이 넘도록만 만들어주면 된다. 주로 어떤 지원을 해주셨어요? 슈퍼바이저들하고 같이 매출 낮은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돕고요. 직접 해주고 또 오픈 행사 같은 거 할 때 직원들 몽땅 같이 갑니다. 가맹점을 돕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만큼 보람, 그 어떤 보람보다 큰 보람이다. 네. 이렇게 본사에서 가맹점한테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쓴다면은 매출도 당연히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수치 좋아하거든요. 숫자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2002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죠. 네. 한 14년, 15년 됐던 브랜드를요. 그때 가맹점이라고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800이었는데 300~400은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한계 상황이 있었고요. 예. 올해가 이제 16년째가 됩니다. 근데 점포 수는 한 1000개가 조금 넘죠. 예. 지금요. 그런데 매출액으로는 대비하면 이제 5배 이상 우와. 되겠습니다. 우와. 5배요? 예. 근데 어떻게 저희도 좀 체리브로의 도움을 받아서 치킨집 하나 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근데 아영 씨가 내면 파는 것보다 먹는 게 아, 그러네요. 직접 먹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이건 본사에서 되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잠시 조금만 더 또 고민을. 본사가 아무리 나서도 안 돼요. 그러네요. 그거는. 예.
그리고 2005년에는 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시행하셨는데 닭고기 등급제가 뭔가요? 이 닭고기 등급제는 정부가 인정하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요. 네. 닭고기 육질이 좋고 나쁨을 판정해가지고 그 등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갈 때 이와 같이 등급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네. 포장을 하기 때문에 수입산 이제 냉동 닭고기가 혼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급을 나누지 않아도 잘 팔리고 있었을 텐데 굳이 등급제를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그때는 등급제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등급제를 위한 기초를 했었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종개장, 부화장뿐만 아니라 도개장 그리고 사료공장 해서 닭고기 품질도 좋게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닭고기 등급제가 이제 우리 제품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도입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2년 동안에 이제 하고 난 후로 전 계열사로 이제 확대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업을 할 때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장님은 계속 업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체리프로한테도 과연 위기라는 게 있었을까요? 예. 무리하겠네요. 예. 빨간불? 이거 네. 이거 노란불 이제 꺼야. 네네네. 예.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장 큰 위기라 한다 하면은 2003년도에 발생했던 예. 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9만 명 이상이 조류독감으로 숨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말해서 이제 조류 독감. 예, 그게 터지면 닭들을 산채로 묻잖아요. 그걸 뉴스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 AI가 왔습니다. 예, 그 발표한 지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화장의 병아리를 이제 가장 우리 사업이 중요한 거죠. 부화장의 2.7km 반경 내에 있어서 지도상에 그냥 컴파스로 쫙 돌리기만 합니다. 뭐 거리 따지지 않고요. 예. 2.7km에서 거의 밖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길 이제 다 찰첩을 했죠. 그 안에가 100만 개의 종란이 부화 중에 크고 있었던 거죠. 예. 3주 이내에 병아리가 될 놈들이 몽땅 다 들어갔고요. 거기 있던 4만 수의 종개도 매몰 처분됐죠. 그러고 난 후로 예. 다시 이제 그걸 그 매몰 처분한테 한 5일 걸려요.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천안에 이제 AI가 왔다. 그래가지고 AI가 왔는데 저희가 또 부화장이 천안에가 이제 제일 큰 게 있죠. 제가 딱 2개 가지고 있는 부화장인데 딱 우리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부화장 2개만 AI의 반경 내에 들어가지고 거기에는 200만 개가 있었습니다. 부화 중인 종란이요. 네. 그걸 몽땅도 파묻었죠. 그러니까 회사의 그 어떤 닭을 키우기 위한 기본되는 병아리들이 300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죠. 예,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참 짐작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매출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6분의 1 정도로. 6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 그것은 6분의 매출량이 그랬으니까요. 네. 저 발생된 곳이 충청북도가 아닙니까? 네. 저희가 또 제일 먼저 걸려들었고 그래서 남들은 뭐냐면 체리브로의 닭에서 AI가 왔다고 이야기되죠. 또 타 지역에서는 충청북도 닭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판매가 아예 이제 그 불가능할 정도로 됐었죠. 엄청난 위기인데 또 위기가 왔다고 또 가만히 있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화장 2개가 다 매몰 처분되고 예. 그래서 나서 생각하니까 살아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네. 살아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농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채권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한다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요. 좀 힘들다 이야기를 했죠. 네.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때가 이제 토박토박 뭐 월급은 이제 미루지 않았었는데 예. 그 월급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하. 근데 이런 게 정직하다는 게 좀 안 좋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의했습니다. 네. 하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금, 그리고 재고 다 팔아가지고 우선 갚아서 우선 면하고 보는 거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본다 하면 무슨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은행들,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만약 회사가 부도 난다 하면 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네. 네. 이제 둘째가 이제 화해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노력해가지고 재생하도록 하고 안 받아진다 한다면 빚잔치라고 그러죠. 예. 청산해가지고 빚을 갚자. 그게 이제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두 번째 저희를 믿고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화해 신청을 이제 한 거죠. 화해 신청이 뭔가요? 화해 하나 윗단계인가요? 뭐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은 거. 네. 화해 그 다음 단계가 화의. 그때만 해도 법정 관리하고 화해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부도가 날 상황에서 다시 재생시키는 게 그 사회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하면 법원이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조정해서 빚을 이제 나눠서 갚도록 해주는 게 제도죠. 법정 관리는 제3자가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맞고요. 그리고 화해라 한다 하면 경영자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이제 구제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화해 신청한 게 알려지고 나서 채권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쉽게 말을 잇지 못하시는군요. 아니요, 뭐 이제 예. 당장 다음 날부터 이제 이곳저곳에 찾아와서 난리가 날 줄 알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욕설도 뭐 듣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집어 예. 던지고 예, 예. 사장실 앉아 있다 본다가 하면 이제 수많은 이제 모욕 네. 당연한 거죠. 어쩌면 잘못했으니까 예. 받을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총선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고요. 전화로 걱정하는 전화 와서 고맙다 하겠습니다 했죠. 외국인 직원 2명만 이제 떠나고요. 직원들 그다음 다 와서 일을 했어요. 예. 지극히 정상적이죠. 농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저희가 이제 2003년도 그 이제 발생되던 해 봄에 농가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농가 협의 구성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거 전달하고 또 협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농가 협의회에서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지키겠다. 본래의 이제 우리 같은 사업이 부도 난다 하면 농가 쪽에서 제일 문제가 돼요. 그 이제 농가 그날 돌아올 이제 사육비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네. 그러고 또 공식적인 그 뭐냐 어음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예. 거기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데 농가에서 출하가 안 된다가 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키운 거지만 근데 농가에서 출하가 안 된다가 하면 농가협의회 회장단하고 총무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단 한 군데도 거부한 적 없이 사업이 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농가협의회 이제 큰 그 아마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이제 또 일어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 데는 이제 그 같이 하는 농가 그리고 직원분들의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영상 편지 하나 띄울까요?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4년도에 이제 한 10,000마리 정도 시작했던 회사가 여러분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 넘기고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소원했던 6개 계열화의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얼마 비교해서는 적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정되고 했는데요. 이런 쪽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농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왔고요. 또 가족처럼 서로 돕고 같이 해왔던 일들을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 다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AI라는 게 정말 잊을만 하면 조금씩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맞아요. 회사 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 한 200여 개 농장, 저희 직영 농장까지도 포함됩니다만 네. CCTV가 다 들어가서 정문부터 농장 내부에까지요. 그리고 예, 예. 그 CCTV뿐만 아니라 센서가 같이 들어가가지고요. 예. 온도, 습도, 그 이제 뭐 풍향이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내부 이제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계, 이제 기술적인 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몽땅 관제센터 회사의 이제 관제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는 이제 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가 이제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 이제 습도가 높아지거나 그런다 한다 하면 어느 정도 도를 넘어간다 하면 그것까지 알람을 울리게 돼 있어요. 그 알람이 우리 관제센터에도 울리고 네. 농장 주한테도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가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에도 검역본부에도 만약 AI 왔다 한다 하면 딱 아주 우리께 이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 회장님께서는 건강하고 또 품질 좋은 닭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아리를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고 사료도 저희가 육계 사료 우리가 키우는 닭 사료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이제 그 한정된 원료만 쓰고 네. 한정된 제품만 생산하고요. 네. 우리 이제 중앙연구소가 완벽하게 닭에 대한 그 점검과 위생적인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고 있어서 또 그렇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어떤 기반을 갖추고 하고 있다.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시스템 설명만 들어도 체리브로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품질 좋겠구나, 맛도 네. 좋겠구나. 근데 이런 완벽한 시스템 관리 덕분에 2009년에는 또 최초 나왔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미군 기지에 닭고기를 납품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본다 가면 예. 파란 게 될까요? 자, 네. 짠! 드디어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회사 성장에 더 큰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전체 양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위생검열이라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위생검열 또 그 군대에다 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데카 규정이라는 게 또 있고 이제 그래서 그 규정에 통과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미 군납을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매 3개월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매 3개월마다 와가지고 이제 미군 장교가 와서 직접 이제 검사를 하죠. 수의 장교가. 네. 근데 식품 이제 검식 장교죠. 3개월 하고 괜찮으면 이제 6개월. 지금 6개월 단위로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의 위생 관리라든지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심지어는 거기는 딴 데와 다르게 농장까지 가서 체크를 해요. 철저하네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디펜스 체크도 합니다. 누가 특정적으로 독극물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는 시스템인 회사냐 아니냐. 그렇게 체크를 하죠. 그런데 미군 그러니까 군 부대에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이거 우리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만한 수준의 닭고기 생산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자부심하고 자신감을 네. 가지고 생산하고 했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그 이후로 매출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미군 납은 제가 정확히 양이 얼마 안 돼요. 예, 우리 전체에서 하자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나 자기 그 가져간 적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6개월 와서 딱딱 점검해 주니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우리 감시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잘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2011년에는 델리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셨어요. 닭고기가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예. 가격도 많이 유통비용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문적인 소매상을 둔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11년도에 한번 해보자. 델리퀸이라는 네. 사업을 해가지고 했더니 가맹점이 한 60개 오. 남짓 올라가고 그랬죠. 네. 주로 델리퀸에서 그럼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신선육을 닭통도체도 팔고요. 네. 부분육도 팔고 또 이제 냉동 그 프라이드 치킨, 네. 냉동 프라이드 그것도 팔고
또 레토르트라고 삼계탕 같은 거, 레토르트 된 것도 팔고요. 네. 특히 가정 간편식 요새 예, 아주 예, 예. 시대에 그렇죠. 있는 가정 간편식 겹치 하나하나 이제 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체리브로가 만든 간편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 신선한 좋은 닭고기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네. 재료가 좋으니까. 예, 재료가 좋으니까 예. 신선한 상태에서 만드니까 제가 또 이 먹는데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네. 왜 맛있으면 0칼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료가 신선하면 저는 마이너스 100칼로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델리키네에서 나온 거는 많이 먹어도 한 마이너스 500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득인 거죠. 그 오늘 체리브로와 신하영 씨의 만남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하영 씨의 다이어트 전선에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봐 좀 솔직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신선하면 마이너스 100칼로리. 맞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난 그렇다고 다음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2017년에는 육가공 전문 기업을 또 인수하셨어요. 이미 델리킨을 통해서 가공업을 하고 계셨는데 같은 분야의 기업을 또 인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델리킨을 위해서 인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델리킨은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고요. 이제 가맹점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공급하는 닭을 우리가 이제 장성에서 생산한 것들로 했는데 아주 이제 한 300평 되는 조그만 공장이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고 있는데 이번에 인수한 공장은 가공 공장 면적은 한 3,000평 되니까 상당히 큰 공장이죠. 거기서는 이제 델리킨의 이제 제대로 된 닭고기 또 싼 값으로 하도록 공급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이제 시작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저희 아이들도 치킨 진짜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하는데 체리브로 치킨 정말 열심히 사 먹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네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아, 훈훈하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체리브로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체리브로에서 해외 시장 진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디에 수출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그 삼계탕은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고 있고요. 또 처갓집 양념치킨이 이제 대만에 나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됐어요. 그래요? 예, 아주 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의 그 육계 계열화 사업이라고 하나 딱 있어요. 거기 이제 그런데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적극적으로 도와서 뭐 키운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키운다 생각하고 돕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계부터 보내주고 사료도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수입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체리브로가 여성 채용 우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직원들을 위한 뭐 어떤 특별한 배려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생산 현장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제분들 가진 이제 우리 사무직 직원들이 이제 아마 상당히 많죠. 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기엔 얘들 놔두고 집 회사 나와서 일하다 들어간다 하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 게 10시 출근, 네. 5시 퇴근, 점심한 시간 빼고 6시간만 근무하는 거. 예. 그러면 얘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와서 일하고 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집에서 엄마가 와 있고 하는 10시간 근무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고용부에서 상도 주고 해서 와. 받고 했었죠. 그래서 또 좋아하시고요. 네. 네, 좋아하시고.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현실적인 복지제도거든요. 그렇죠. 얘들 학비를 예. 체리브로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것은 자기들 따로 쓰고. 네. 네, 부인들한테 고맙다는 말 듣고요. 또 다른 데서도 아마 이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닭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달리고 있는 김인식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슬로건이 고객과 함께 하는 최고의 식생활 문화 기업이라 예. 합니다. 닭고기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유통과 외식 산업까지 본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뭐 큰 기업 말고 우리 나름대로 독특하고 또 우수한 품질로 좋은 시스템과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뭐 목표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하여튼 저 체리브로 믿고
닭고기 저희 더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안심하고요. 네. 자, 김인식 회장님의 성공 DNA를 채취하겠습니다.